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여러분 중에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며 승진도 안 되고 월급도 제자리 걸음인 분들 계시죠? 그런데 사주 명리학적으로 볼 때 봉급쟁이 하면 안 되는 사주 구조가 따로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직업과 관련된 운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관성과 재성이지요. 관성은 직장에서의 지위와 명예를 의미하고 재성은 돈과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요소가 사주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봉급자의 성공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수많은 사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에 전혀 맞지 않는 사주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억지로 직장에 매달리면 승진이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근무하는 동안 고생만 하게 됩니다. 절대 봉급쟁이 하면 안 되는 사주 첫 번째는 바로 식상이 과다한 사주이지요. 식신과 상관이 너무 많으면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규칙적인 출퇴근과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상관이 많은 사주의 경우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 조직 생활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지요. 상관은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성질이 있어 회사의 규정이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답답해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성향 때문에 상사들로부터 낙인 찍히기 쉽고 승진에서도 계속 밀리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상담자 중에는 상관이 3개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0년 넘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승진을 못했고 결국 40대에 퇴사해서 카페를 차린 후에야 비로소 행복을 찾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억지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는 물론 상사와의 마찰로 인해 자주 이직을 하게 돼서 결국 경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편인이 과다한 사주이지요. 편인은 학문과 연구,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상징하는데요. 편인이 강한 사람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직장의 매뉴얼이나 규정을 따르는 것을 매우 답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것이 조직에서는 독불장군으로 비춰지면서 승진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지요.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즐기는데요. 직장에서는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편인이 월지에 위치한 경우 중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지요. 결국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고 편의는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겁재가 강한 사주이지요. 겁재는 경쟁심과 승부욕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과도하면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합니다. 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마음이 강해 팀워크가 중요한 직장 생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요. 이들은 자신보다 잘 되는 동료에게 질투심이 생기고 협력보다는 경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또 겁재는 재물을 빼앗아가는 의미도 있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승진 기회가 왔을 때도 동료들의 견제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번번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직장 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겁재가 가진 탐욕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비견이 월지에 있으면서 관성이 약한 사주이지요. 비견은 자아의식과 독립성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월지, 즉 성격의 핵심 부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의 핵심인 관성이 약하면 절대 조직 생활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주의 소유자들은 남의 지시를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고 싶어 하지요. 비견이 강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데요. 여기에 관성이 약하다면 권위에 대한 인정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비견이 강하면서 관성이 없거나 극도로 약한 경우는 평생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말단에서 맴돌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성과를 올려도 상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건방지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토가 과다한 여름생 사주이지요. 화기와 토기가 너무 강하면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기 쉬운데요. 특히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자주 충돌하게 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강한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직장 생활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고, 토가 과다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부족해져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열정적으로 일해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특히 관리적으로 승진했을 때는 부하 직원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팀 전체의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영업이나 창업을 하는 것이지요. 특히 식상이 강한 사주는 창의적인 분야에서, 편인이 강한 사주는 전문직이나 컨설팅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겁재가 강한 사주는 경쟁이 치열한 영업직이나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비견이 강한 사주는 독립적인 전문 기술직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토가 과다한 사주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야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사주이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면 먼저 자신의 사주적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직종이나 부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식상이 강한 사람은 기획이나 마케팅 부서에서, 편인이 강한 사람은 연구개발이나 IT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겁재가 강한 사람은 영업이나 대외 업무를, 비견이 강한 사람은 전문성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명조는 5월에 태어난 갑오일주 남매인데요. 5월 갑목이라 일단은 시원한 수가 있어야 갈등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수가 마르지 않게 수원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원국에 식상이 많고 관이 없어 직장인 사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약간은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한 직업, 프리랜서, 독자 사업이 좋고, 혹시 소속을 가지고 있더라도 약간의 프리한 스타일의 직무가 잘 맞을 것입니다. 지지에 오형과 좌우충이 있어 문서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녀야 돈이 보이는 사주라 책상에 앉아 팽 굴리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물은 오중의 기토가 나의 처이자 재물이지요. 이런 사주들이 재물운과 처복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중의 기토는
웬만한 간지의 토보다 더 좋게 보이고 배피를 늦게 만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성운은 나빠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운의 글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죠. 이런 사주들은 버는 것도 많겠지만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사주인데요.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돈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